일본 이바라키현 히타치시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던 고마츠는 최근 들어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 자그마한 트러블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아내 메구미마저 계약 기간이 끝났던 것입니다. 과거 무면허 운전 때문에 일자리를 바로 얻기는 어려웠던 고마츠에게 메구미는 접대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고마츠는 이를 반대했지만 당장 생계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메구미의 주장에 결국 허락했죠. 아이가 다섯이었기에 그들은 당장 한두 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메구미는 주에 2, 3일 일을 나가 새벽 1시가 되면 돌아왔는데 얼마 뒤 고마츠가 직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 4시가 되어야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죠. 메구미는 가게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늦은 거라고 둘러댔지만 갈수록 늦어지는 날이 늘어나자 고마츠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마츠는 메구미의 차에 탔을 때 이상한 위화감을 느끼게 됩니다. 덩치가 좀 있었던 고마츠였기에 그는 항상 조수석의 공간을 크게 확보해 두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앞으로 당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메구미는 아는 손님을 잠시 태웠다고 얼버무렸지만 고마츠는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늦게 귀가하는 아내가 걱정된 고마츠가 마중 나갔지만 이미 그녀가 일하던 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라 그는 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 들어온 아내는 가게에 일이 생겨 늦었다는 거짓말을 했죠. 고마츠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런 그의 의심은 메구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남자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문자를 발견하며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1984년 일본 도쿄에서 운전기사의 아들로 태어난 고마츠.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은 그의 아버지는 항상 고마츠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엄격하게 키우려 했지만 아들이 혼날 때마다 말리고 원하는 것을 사주며 달래는 남편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죠. 그렇게 응석바지로 자라며 성인이 된 후에도 성실하게 일하지 못하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던 고마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조금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조금이라도 힘든 일에선 도망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메구미를 만났던 것은 2009년 5월. 업무 중 상처를 입어 간 병원에서 고마츠가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메구미가 주워주었던 것이 계기였습니다. 당시 고마츠가 입고 있던 애니메이션 티셔츠가 메구미가 좋아했던 것이었는데 잠깐 나눈 대화에서 죽이 잘 맞자 고마츠가 그녀에게 번호를 주었던 것이죠. 자신도 이 지역으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친구가 없어 심심하다며 마음이 내키면 전화 달라고 했던 고마츠. 그렇게 둘은 저녁마다 통화하며 친해졌는데 한 달 뒤 고마츠는 그녀가 얼마 전 이혼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에게 3살 된 딸까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사랑에 빠진 고마츠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았죠. 그렇게 둘은 만난 지 2개월 만에 동거를 시작하고 결국 결혼하기에 이릅니다. 2014년까지 둘 사이에서 4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그렇게 그들은 대식구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에 고마츠가 직장을 그만둔 사이 접대부 일을 했던 메구미가 바람을 피우며 영원할 것 같던 행복은 깨지고 말았죠. 당시 고마츠는 현실을 부정하며 메구미에게 문자의 내용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는 부인하지 않고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2017년 10월 2일, 그는 메구미와 만나는 남성을 찾아가 헤어져 달라고 했지만 되려 남성은 그녀가 이혼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말을 했고 그날 저녁 메구미는 고마츠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서명이 되어 있는 서류였죠. 고마츠는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돌아선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기에 결국 그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을 데려갈 테니 양육비를 달라고 했던 메구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차를 타고 정처 없이 달렸던 고마츠. 정처 없이 떠돌던 고마츠는 눈에 들어온 마트에 들어가 밧줄과 식칼을 샀습니다. 후에 체포된 그는 당시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에 그 물건들을 샀다고 밝혔지만 그것은 결국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었죠. 10월 5일,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다음날 집을 나가기로 했던 고마츠는 그날 저녁 메구미의 휴대전화를 다시 훔쳐보았습니다.
아내가 불륜남과 나눴던 남편이 한심한 남자라고 표현했던 문자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던 고마츠. 내일 나는 모든 것을 잃는데 아내는 그를 이 집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세상에 홀로 남아 애써 만든 가족이 사라지고 게다가 돌아오는 것은 조롱. 고마츠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월 6일 새벽, 고마츠는 모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마음으로 이틀 전 샀던 흉기로 잠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상을 입혔습니다. 그 뒤 집에 불을 질렀을 때 본인도 화상을 입자 처음 느껴보는 고통에 정작 죽음이 두려워져 도주했죠.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홀로 숨이 붙어있는 장녀를 구할 수 있었지만 끝내 병원에서 숨을 거두며 도주한 고마츠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사망했습니다. 도주했던 고마츠는 범행 당일 경찰서로 가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습니다. 당시 형사책임 능력 검증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2018년 2월 23일에 검찰은 그를 6건의 살인 및 방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고마츠는 지병으로 인해 쓰러지며 심정지가 오기도 했지만 무사히 병원에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깨어난 그는 후유증으로 자신이 벌인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 그의 변호인은 이 때문에 그에게 소송 능력이 없다며 공소 기각을 요구하기도 했죠. 전문가들 역시 그의 기억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미토 지방법원은 그가 형사 책임 능력이 있기에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5월 31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고마츠는 불륜남을 처음 만났던 2017년 10월 2일까지만 기억날 뿐 10월 6일에 저질렀던 범행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의 심정과 분노는 기억나지만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고마츠. 변호사는 그가 이혼을 받아들이며 잠도 못 잤고 선악 판단 능력과 행동 제어 능력을 거의 잃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사인이 자상에 의한 것이 아닌 일산화탄소 중독이기에 고마츠의 범행에 사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고마츠가 기억을 잃기 전 자백했던 진술, 즉 범행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기록을 증거로 내세웠고 그에게 전적인 책임 능력이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죠. 2021년 6월 30일 미토 지법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 측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다. 설사 범인이라고 해도 당시에는 심신상실 상태였고 사리는 없었다며 피해자 6명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기에 찌른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이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출두한 뒤 했던 진술은 증거와 모두 일치하고 있는 점에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변호 측이 주장하는 심신상실은 인정할 수 없고 흉기로 찌른 행위는 6명 전원에 대한 사리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6명의 생명에 빼앗긴 결과는 중대하고 사전에 흉기와 밧줄을 준비하는 등 계획성도 높으며 피고인이 초기 진술했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제멋대로의 동기에 참작의 여지는 없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현재 고마츠는 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쿄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소한 트러블에도 항상 도망치는 삶을 살아왔던 고마츠. 자신이 저질렀던 범행의 기억으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그는 결국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